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수영 국제부 기자,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수영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일단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보고요. 그 발언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에 불신과 오해의 소리도 있고 그 적대적인 날개만에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되돌고 극복하고 해서 다시 마주 걸어서 261일 만에 여기 하노이까지 걸어왔습니다. So during that 261 days since we last met, there have been some misunderstandings. There have been eyes from the roles to our misunderstanding situation. But there was hostility that still remained from the very past period, that from the outside. But however, we have been able to overcome all those obstacles, and here we are today, after 261 days, and beyond it. 그 기간이 생각해 보면 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those 261 days were the days which were during which a lot of painstaking efforts were necessary, and also a lot of patience were needed.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같이 만났습니다. 이번에 보다 또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ut here we are today, sitting next to each other, and that gives us a hope that we will be successful this time, and I would really try to make that happen. Thank you very much. That's really nice. Well, I want to just say it's an honor to be. 저는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시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베트남 측은 저희에게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주신 것처럼 저희를 굉장히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매우 성공적인 첫 정상회담을 마쳤죠. 일부에서는 더 빠른 진전을 기대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회담에서 성공을 거둔 것만큼 저는 2차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1차 회담만큼의 성공이나 혹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하겠습니다. 김 위원장과 저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났습니다. 베트남이 아주 우리를 굉장히 환영을 하고 레드카펫을 깐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 정상회담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진전이 더 빨리 갔으면 하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 첫 번째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회담도 첫 번째 것과 같은 성공 또는 아니면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이번에 더 많은 진전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또 여러분에게 언론에게도 말씀드려왔듯이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또 엄청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고 또 그 과정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성공을 이룰 거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아주 잘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성공을 저는 계속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만찬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할 예정이고 내일은 중요한 회담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 내일 오후 중에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언젠가가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정상의 모두 발언 여러 차례 들려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보내드린 이유는 두 정상이 약 8개월여 만에 다시 만났고 또 그 두 정상의 발언 속에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겼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 두 전문가 그리고 또 국제부 조소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교수님, 네. 자 모두 발언 우리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네. 고민이 굉장히 깊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속에서 어떤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그 명사로 치면 6개입니다. 네. 하나는 고민, 그다음에 노력, 그다음에 인내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소회를 솔직히 표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저는 인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나온 가장 자신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성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결과 그리고 확신, 최선이란 이 6명사를 썼습니다. 네. 그 결과를 풍부하게 결과를 제대로 꺼내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늘까지의 상황을 보면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서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북한은 앞으로의 그 이번 내일까지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에 북미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제3차 정상회담까지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성과를 또 거둬내는 그렇게 그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해법, 동시적 해법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소회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6 단어가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돼서 영광이다라는 말과 함께 이번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김동혁 교수님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그 협상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이제 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이 회담의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차원에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 어떤 국가로 보면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 이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그 화답이라고 봅니다. 이제 하나의 어떤 적대국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일반적인 국가의 관계로서 상당히 존중한다. 이제 하나의 대화의 대상으로서 존중한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 부분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 어떤 미래 이런 단어, 상대방을 띄워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오히려 또 뭐랄까요, 조금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상당히 어떤 협상 과정의 어떤 측면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김영 교수님이 말씀을 좀 잘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방금 들었던 그 3가지 고민, 노력, 인내란 이 단어 앞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지금 잘 들리지 않았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지난번에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한 모두 발언하고 그 비슷한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슬쩍 들어본,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단어를 슬쩍 들어보니까 불신과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를 넘어서 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노이까지 걸어왔다라는 이제 그걸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가 판문점에서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불신과 오해의 그런 온 기간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견디고 이곳까지 왔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이제 소외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결단,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 일단 만찬에 앞서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지는 만찬, 그리고 사실 이번 모두 발언 뒤에 환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눌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오늘 대화는 아무래도 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싱가포르가 첫 만남이었던 이번에 이제 2번째 만남이고, 그것도 한 260일 만에 만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고 싶었던 그런 느낌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그 작년 올해 상황들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까지도 썼을 정도로 예.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표시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입장들을 표명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60일 동안에 못 만났던 그것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11월 3일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올해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도 그 올해 성과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앞으로 비핵화의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정도의 성과는 우리가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가 좀 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로 삼으면서 선물 보따리를 좀 더 제대로 주고받는 그런 회담을 끌어내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성공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리라고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지도자 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인식의 그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어쨌든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 성과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네. 그다음 또 하나는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지금 국면에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적 의지를 상호 간에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만찬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 싱가포르 1차 회담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본격적인 단독 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의에 앞서서 만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수영 기자.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8개월 만에 재회하는 자리입니다. 네. 또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첫 일정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에 앞선 만찬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본 회담의 격을 높여주는 면도 있습니다. 제3국에서 진행되는 회담이지만 미국이 사실상 회담을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번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런 호스트 역할을 하는 셈인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격을 높여주고 또 본 회담에 앞서 서로의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덜어줄 수 있는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미국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의지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찬이 굉장히 화기애애할 것 같습니다만 동시에 이게 단순히 뭐 만찬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폼페이오 장관, 김영철 부위원장, 간단치 않은 사람들이고 이용호 외무상까지 들어갔습니다. 서로 받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번 만찬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상회담에서의 이 만찬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분명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 단순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든가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담을 시작하는 데 부드럽게 가는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금 말씀했듯이 이런 통상 만찬은 좀 뭐랄까요, 좀 풍성하게 하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하거나 참석자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딱 3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특별한 형식이 있다는 거죠. 왜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소규모 만찬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것은 이벤트 성격이라든가 그 어떤 이런 단순 환영적 차원에서의 단순 만찬이라기보다는 뭔가 여기서도 의미 있는 의제, 그러니까 단순 만찬이 아니라 협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랄까요, 지금까지 실무 협상에서 상당 부분 많은 의제들이 조율이 되고 상당 부분 이제 합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의 어떤 그 경계선이라고 하죠. 이것을 성공으로 넘어야 될 경계선은 충분히 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상호 다시 확인하는,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말했지만 상당 부분 불신과 오해가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도이다리도 두들겨서 합의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호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플러스 알파의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탑다운 방식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위원장과 트럼프 이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마지막에 이 이용을 하든가 폼페오 그리고 또 김영철을 통해서 마지막 조문을 정리해야 될 이 부분이 남아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 그 만찬은 단순히 어떤 행사적 차원보다 협상적 차원의 의미도 크게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종전 선언 그리고 제재 완화 이 부분이 이번 그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내용은 담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직접 담길지 네. 아니면 이제 평화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담길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종전선언의 내용을 담은 그 의미는 분명히 포함될 것이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평화와 관련된 평화 체제로 가는 이 부분은 지난 6.12 정상선언에서도 이미 합의가 됐었고요. 예. 이번에도 이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된 차원에서 보면 그 출발점을 어디에 놓느냐 하는 겁니다. 그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북미 상호 간의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고 북한은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네. 또 그 확인 작업은 저는 정치적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상 남북 간에는 지난번에 군사 합의서로 종전선언 내용을 담았다고 봐야 됩니다. 또 중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수교를 했고 한국과 수교를 했고 북중 간에는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수교가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종전선언에 이미 중국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상 중국도 종전선언하거나 진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북미 중심으로 종전선언 또는 종전선언에 준하는 그런 표현들을 담은 것으로 간다. 이 부분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그리고 상응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담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비핵화 로드맵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시죠. 이제 비핵화의 구체적이고 비핵화의 끝 단계인 폐기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면서 어떤 그런 북한이 폐기하는 어떤 완벽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걸 바라는데 사실은 그것을 바랄 때는 또 한 가지 같이 가야 되죠. 그것은 결국 어떻게 출구거든요. 입구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준비되어야 서로가 딜이거든요. 딜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지 북한한테만 그렇게 완전히 폐기라는 로드맵을 다 만들려고 할 때는 그 로드맵이라는 것은 서로가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퀀싱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시퀀싱을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상응 조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맞춰지지가 않죠. 그런 차원에서 뭐 제가 누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상응 조치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만큼의 준비는 어렵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미국이 준비해둔 상응 조치, 제재든 아니면 뭐 평화 협정이든 그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의 수교든 이러한 것들 네. 방금 들어온 화면인데요. 지금 이제 만찬이 시작된 화면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저녁 7시에 만찬이 시작이 될 것으로 시간표가 짜여져 있었는데 네,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서로 웃으면서 아주 표정이 밝습니다.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조수영 기자 혹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아쉽지만 잡음이 너무 많아서 안 들렸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짧은 저녁을 간단하게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이번 회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만찬한 다음에 또 내일은 일종일 또 아주 진지하게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오늘 만찬을 함께 짧게 한 뒤에 내일 진지한 대화에 임할 것임을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화면이어가지고 혹시 조금 더 앞에 장면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분 시간 동안에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We had exchanged very interesting dialogue with each other for about 30 minutes. Boy, if you could have heard that dialogue, what you would pay for that dialogue, that was good. So we're going to have a very busy day tomorrow. 저희는 내일 굉장히 바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저녁을 함께 할 것입니다. 내일 진지한 대화에 임할 것이고 저희 협상이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관계, 김정은 위원장과 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마 성공적인 회담으로 생각이 됩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See you tomorrow.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지금 네, 만찬장님 보시는데 폼페이오 장관도 옆에 보이고요.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표정이 상당히 밝은 모습입니다. 당초 만찬장에서 양쪽으로 마주보고 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탁에 이렇게 둘러 앉았네요. 친근감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 원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편하지 않은 관계일 때는 원탁으로 앉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사각형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마주보고 앉는 경우들이 보통 많은데 예. 물론 이제 식사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저렇게 원탁에 앉아서 바로 옆에 두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한 관계를 좀 과시하는 네. 그런 그 정치적 의미가 포함된 지하석 배치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난번 싱가포르 업무 오찬 때는 이렇게 사각형 의자에서 마주 앉았었죠. 맞습니다. 훨씬 더 가까운 친근감의 표시라고 지난번 볼 수 같은 그때는 배석자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배석자도 굉장히 많았고 많았기 때문에 예. 업무 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의 연장선상에서의 네. 그런 그 잠깐 식사를 하는 것이고 오늘은 어쨌든 숫자는 적지만 친교 만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만찬 성격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친한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친한 자기 주변 인사들을 모아서 식사할 때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 저는 상당히 굉장히 두 지도자 간의 관계가 긴밀하다, 친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두 정상이 짧은 환담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서 처음 보셨던 장면은 두 정상이 처음 만났을 때 모두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짚어봤고 그 사이에 두 정상이 잠깐 환담을 나눴고 그 다음에 만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물었을 것이고 그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눴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 바쁘다. 내일 또 이야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 화면 또 그리고 발언들 지금 또 뭐라고 발언하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내보내드린 화면 지금 다시 보고 계신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단어는 스페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뭐 오늘 프렌드, 친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상당히 두 정상이 더욱더 이제 신뢰를 쌓는 그런 과정,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앞서 하던 얘기 좀 더 이어가면요. 자, 종전선언, 제재 완화, 이거 북한이 원하는 거였고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입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영변 핵시설은 핵심 중에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를 한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과거 IAEA가 사찰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비핵화 조치가 이번 합의문에 좀 담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까 예. 말씀을 처음 이제 드리다가 중단했지만요. 검증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변이라는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영변을 지금 자꾸 이제 폐기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또 뭐 검증이라는 어떤 단계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변이라는 그 지역의
동결이라고 하죠. 그냥 폐기가 아니라 폐쇄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작동을 하지 않는 행동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응 조치가 이제 앞에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북한이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나가면 제재를 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제재를 줄 수 있으면 북한이 더 나갈 수 있다고 좀 반대로 보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폼페오 장관을 만났을 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충분한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또 뭐 사찰 그렇죠. 하겠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영변 핵시설에 대한 어떤 폐기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담기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설들의 집합체입니다. 수백 개의 시설들이 모여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전체를 한꺼번에 다 폐쇄한다는 것은 이번에 거기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단계적으로 갈 것 같고 제가 볼 땐 전체를 서울에서 부산 정도로 친다면 이번에는 서울에서 한 천안 정도까지 가면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번에는 그 천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일시 중단 조치랄지 또는 동결 조치랄지 이 정도까지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거기에 준하는 상응 조치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예를 들어 금강산의 그 재개랄지 뭐 이런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다음 정상회담 또는 다음 고위급 회담에서 그 다음 단계별로 가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지금 보면 싱가포르 이번에는 결국은 이제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구체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합의 사항 1조가 새로운 북미 관계입니다. 북미 관계에서 2조가 상하체제 구축이고 3조가 비핵화, 4조는 유해 송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합의문이 이것을 별로 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4개의 트랙을 그대로 받아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보시면 사실 제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합의문에도 제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제재 해제는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재에 대한 얘기는 없어도 북한이 무언가 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경제협력, 그러니까 남북 경제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북한이 원하는 어떤 조치를 내놓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명시를, 그러니까 내놓을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미 정상회담에 북미 간의 합의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풀었다는 과연 그 구문을 공식적으로 합의문에 넣을 수 있을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우리 한국에 대한 결례죠. 외교적 결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무리 남북 간에 또는 한국과 미국 간에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브라사이퍼로 보이지 않는 면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자연스럽게 하노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 결과와 뭐 무관할 수도 있겠지만 풀리는 국면이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명시적으로 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와 관련된 또는 제재 해제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저도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재 완화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랄지 또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선물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으로 일단은 이번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과 같은 남북 경협 사안이나 또는 남북의 매우 중요한 관심 사안은 남북 당국 간의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면서 직접적인 표현은 이번엔 좀 들어가지 않고 서울 답방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에 주는 선물 형식으로 그런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야기될 수 있는 아마 내일 아마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게 된다면 아마 서울 답방은 경우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 말 4월 초 정도 된다면 그때
금강산 관광 이야기가 나와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장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또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북한이 큰 잠재력을 가졌다. 경제 대국의 잠재력을 가졌다라면서 경제라는 것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에 명시가 되지 않는다면 두 분의 의견처럼요. 그러면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합의문의 4개의 조항을 보시면 저는 이번 4개의 조항이 결국은 4개의 트랙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시퀀싱, 그러니까 순서가 맞춰져 있지 않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교하게 전체적인 것은 다 아니지만 앞에 한 20m, 30m 요런 부분 정도의 조합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가 마지막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영변이라는 지역 자체는 거의 100% 다 이번에 아마 폐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부시거나 불능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변 시설만큼은 그 안에 있는 390개도 모든 시설에 대한 그 폐쇄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작동을 중지시키는 행동을 정지시키는 어떤 중단 조치는 저는 이루어진다고 이건 이제 동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히 영변에 있는 시설을 문을 걸어 잠그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핵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가 만약 10개가 있든지 몇 개가 있다고 한다면 영변을 가동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가 늘어나지 않는 것과 약간 일치하는 거예요. 물론 영변 밖에 우라늄이라든가 시설이 좀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영변 이상의 시설에 대한 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는 하고 있지만 영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양적 증가를 이제 중단시킨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중단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줄 수 있는 조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관계 개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수교하기 이전에 이익대표부나 무익대표부 이전에 연락사무소를 해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어떤 단계의 앞단계인 종전선언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평화선언이라는 측면에서 종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면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한미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종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평화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본질적으로 미북 간에 갖고 있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 새로운 어떤 북미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차원으로 양쪽 그런 어떤 트랙에 입구를 만드는 확실한 입구를 만드는 게 이번 합의문의 가장 어떤 성공의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일정이 종 주석을 만나는 일정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이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게 베트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트남도 1975년에 이제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계속 제재를 받다가 1990년대에 이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거든요. 그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베트남과 미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제재가 풀리고 정상화되고 투자가 유치되고 그러면서 베트남이 이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모델을 미국이 해주겠다라고 이제 북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보면은 이제 도이모이의 핵심은 외자 유치에 의한 계획 개방이었습니다. 중국과는 좀 다른 길이었습니다. 중국은 외자 유치가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내부의 어떤 자원을 동원한 이제 계획 개방이라고 봐야 되고 화교 자본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자 유치에 대한 외자 유치를 통한 계획 개방이었고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라고 하는 산을 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넘지 않으면 외자 유치가 불가능한 겁니다.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경우를 보면 북한은 내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의 자원이 들어가서 계획 개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김정은 위원장 당신이 베트남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도이모이가 결국 외자 유치였고 예.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미국이라고 하는 선은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상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열차 여행을 우리가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65시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오는 과정을 보면 저는 정치적 의미를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그 등소평이 1992년도에 남선 강화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장쩌민 주석의 그 개혁 개방이 더딘 것을 아주 호통을 쳐가면서 개혁 개방을 이제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차 여행을 통해서 그것이 오버랩되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네. 결국 김정은 위원장도 개혁 개방 의지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60여 시간의 그런 철도 여행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베트남 주석을 만나면서까지도 그런 북미 관계에 앞으로 풀려갈 수 있는 정답을 미국과 베트남 관계에서 보여줬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것의 어떤 서로 합일점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 또는 북미 관계 또는 미국과 베트남 관계 또 북한과 베트남 관계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매우 시사하는 그런 시사점이 많은 그런 장소 선정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그랬고요. 큰 결과를 기대한다, 훌륭한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회담 성공을 이렇게 자신을 하면서도 속도 조절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 더 만날 수도 있다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수영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론을 계속 펼쳐왔습니다만 2차 회담을 성공을 자신하면서도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1차 회담 성과 논란과 또 2차 회담에 대한 미국 내 정치권을 비롯한 조야의 어떤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또 이에 대응하는 한편 협상 기대치를 낮추려는 노력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또 앞서 보셨듯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부각을 했고 또 오늘도 만찬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은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 뒤에는 사실은 굉장히 우회적인 압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언급을 아직까지 트럼프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최근까지 한 발언들을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지만 핵무기를 가진 채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비핵화부터 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경제적 잠재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비핵화 조치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면 제재 완화 역시 불가능하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내일 이제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이 될 거예요. 단독 회담도 있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고 또 오찬도 있을 것이고 기자회견도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공식적인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일정을 토대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당시 상황을 보면 하루 안에 진행이 됐습니다만 먼저 단독 정상회담이 35분 정도 있었고 예. 이후에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의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한 9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내일도 아마 한 30여 분 이후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업무 오찬과 산책 끝으로 공동 합의문 발표가 있었는데 내일도 만약 이 일정을 따른다면은 업무 오찬과 함께 또 양국 정상이 1차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 카펠라 호텔 경내를 함께 산책하면서 친밀한 그 분위기를 연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또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1차 정상회담 때는 다인치기 회담이었기도 했고 그 당시 때는 그 실무협상 대표가 좀 달랐어요. 최선희 부상이 있었고 성김 그때 필리핀 대사가 실무협상을 맡았는데 아주 치열한 협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베트남 현지에서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실무 협상이 이렇게 막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된 것 같다. 잠정 합의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내일 단독 회담, 확대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문이 완성됐을까요? 저는 뭐 거의 합의문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치열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지만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는 상당 부분 이전에 북미 간에 오늘의 이 합의에 대한 교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심지어는 저는 지난 12월 달부터 나름대로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올 1월 달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를 합니다. 이제 신년사를 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에도 상당 부분 보면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그 북한의 신년사라든가 또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일정들을 봤을 때 이러한 어떤 그 북미 간의 어떤 뭐랄까요 큰 틀에서의 어떤 그 뭐 합의라고 할 건 없지만 교감은 있었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정교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지켜보는 어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걸 쳐다보는 어떤 시각이 좀 뭐랄까요 그 있었던 것이지 저는 이번 합의문은 상당 부분 지금 이미 좀 뭐랄까요 이게 저희가 빅딜이라는 일을 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빅딜, 스몰딜, 스몰 딜에 뭐, 있는데 예. 이런 어떤 빅딜이나 스몰 딜이라는 기준 자체가 잘못 모호하고 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빅딜이라고 이야기하고 스몰 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놓고 보면 아무리 큰 딜을 하더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 상호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확실한 작지만 입구를 만드는 것이고 출발점을 만드는 것이고 이 출발점을 통해서 확실히 끝까지 가겠다는 어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목표였다고 보면 예. 너무 처음부터 우리가 끝의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과도한 기대가 이번 기대를 갖고 이번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실무장 담당자들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 부분 오래전부터 이번에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긴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의 이 길,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길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그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비핵화를 다 한꺼번에 끝내라라고 하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하는 제재를 다 풀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이 비핵화 평화체제의 해법은 단계적이고 동시적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서로 줄다리기를 해왔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줄다리기가 끝나고 현실적으로 서로가 이제는 접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김동욱 교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천리길을 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 오늘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저는 제가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만 천안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다음 고위급 회담 또는 제3차 정상회담에서 대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대구 정도 가고 부산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처음부터 다 내놔라 또는 다 내놓지 않은 것 가지고 실패다라고 미리 이야기하거나 또는 지금의 이 과정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전체의 어떤 맥락을 못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그런 그 우를 범하는 그런 접근법이다라고 봅니다. 네. 네.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도 회의론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실제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선 5년에서 10년은 걸린다. 왜냐하면 그게 신고하고 또 폐기하고 또 검증하는 과정.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현 교수 말씀처럼 좀 더 여유를 갖고 대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하노이에서 여러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